손흥민이라는 이름 석자.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폭격기이자 상대 수비수들에게는 그 자체로 악몽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축구 팬들이 외면하고 싶었던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왜 원톱 자리에 배치되었을 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침묵해야 했을까요? 당시 언론과 팬들의 비판은 가혹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폼이 떨어졌다. 손흥민 원톱은 등지는 플레이나 포스트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써먹기 까다롭다. 하지만 지금 눈을 돌려 미국 MLS의 LAFC를 보십시오. 같은 원톱 자리, 같은 손흥민인데 그는 최근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리그 전체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 동일한 선수. 그런데 왜 한쪽에서는 답답한 늪에 빠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압도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비밀은 손흥민의 발끝이 아닌 LAFC의 산토스 감독이 설계한 공간의 마법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철저히 놓쳤던 손흥민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100% 활용하는 전술적 정답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전술의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이 기이한 통계 수치들을 보십시오. 최근 3경기 동안 LAFC가 보여준 점유율은 상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MLS 서부지구 최하위권인 LA 갤러시와의 경기. 당연히 LAFC가 주도권을 잡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LA 갤러시의 점유율은 60%, LAFC는 겨우 41%에 불과했습니다. 솔트레이크전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솔트레이크가 71%의 점유율로 경기장을 지배했지만 결과는 LAFC의 3대1 완승이었습니다. 심지어 통합리그 28위인 최하위권 팀 캔자스 시티전에서도 LAFC의 점유율은 46%로 상대보다 낮았습니다. 리그 최상위권 전력을 가진 팀이 그것도 리그 꼴찌 수준의 팀들을 상대로 점유율을 30-40%까지 자진해서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약해서 밀린 것이 아닙니다. 산토스 감독이 손흥민의 득점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철저하게 계산된 전술적 타협이자 역습의 덫입니다. 그렇다면 산토스 감독은 어떻게 손흥민의 원톱 잔혹사를 끝내고 그를 폭격기로 재탄생시켰을까요? 그 핵심 원인을 벅탁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비 라인을 내리는 철저한 역습 설계입니다. 월드컵 당시 멕시코나 남아공처럼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린 팀을 만났을 때 손흥민 원톱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조규성이나 오형규처럼 박스 안에서 좁은 공간을 버텨주고 공을 떨어뜨려주는 전형적인 포스트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비가 작정하고 내려앉으면 손흥민이 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LAFC는 이 문제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수비 라인을 아예 아래로 쭉 내려버린 것입니다. 상대가 올라와서 싸우게 만들자 상대 수비 뒤쪽으로 넓은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공간 침투의 판이 비로소 깔린 것입니다. 두 번째, 부안가와 마르티네스의 톱니바퀴 스위칭입니다. 손흥민이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시작하면 그쪽 측면 공격수인 마르티네스는 수비 깊숙이 내려가서 가담합니다. 이때 반대쪽 측면의 부안가는 약간 올라가서 역습을 준비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끊어내는 순간 손흥민과 올라와 있던 반대편 공격수가 동시에 전방으로 튀어나갑니다. 손흥민은 이미 내 뒤에서 부안가나 마르티네스가 뛰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움직입니다. 이 조직적인 동선이 상대의 빈틈을 순식간에 파고듭니다. 세 번째,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는 손흥민의 이타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팬 99%가 놓치는 손흥민의 가장 무서운 클래스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자신이 직접 공을 받으러 뛰어가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부안가가 침투하는 것을 확인하면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수비수 한 명을 달고 반대 방향이나 밑으로 내려옵니다.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비워둔 그 빈 공간으로 부안가가 침투하고 그 공간으로 정확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손흥민의 이 한 걸음의 유인 움직임이 동료에게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존재감의 지배입니다. 손흥민이 전방으로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가면 상대 수비진은 거리를 줄이지 못하고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렇게 수비 라인이 뒤로 밀려나면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에 자연스럽게 넓은 공간이 생겨납니다. LAFC의 미드필더 델가도 같은 선수들이 바로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을 받아 다음 공격을 전개합니다. 손흥민은 직접 공을 터치하지 않고도 오직 뛴다는 행위 하나만으로 상대 전체 수비 대형을 무너뜨리고 공간을 창출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숨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솔트레이크전 득점 장면을 자세히 보면 부안가가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은 이미 뒤에서 마르티네스가 뛰어오는 궤적을 눈으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보통의 공격수라면 자신이 골을 넣기 위해 공을 달라고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마르티네스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수비수를 끌고 다른 방향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수비수는 손흥민을 마킹하느라 뒤쪽에 거대한 공간을 그대로 내주었고 결국 마르티네스의 편안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 정교한 판단력, 이것이 바로 손흥민과 일반 공격수들의 결정적인 격차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반전은 현지 커뮤니티와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산토스 감독이 드디어 손흥민의 사용 설명서를 찾았다. 점유율을 포기하고 손흥민에게 공간을 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씁쓸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월드컵에서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두고도 그에게 등지는 수비만 시켰는가? 대표팀 감독이 누구든 LAFC의 이 전술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의 전성기 영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가올 아시안컵과 다음 월드컵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이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미 LAFC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공간을 창출하고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산토스 감독처럼 감독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선수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손흥민 원톱은 여전히 상대팀에게 가장 잔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위대함과 전술의 깊이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손흥민 선수 활용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최근 LAFC 경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손흥민의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재발견입니다. 과거 대표팀이나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에게 모든 득점 부담이 집중되어 상대 집중 마크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단순한 해결사가 아닌 상대 수비의 시선을 완벽히 교란하는 치명적인 미끼이자 공격의 지휘자로 재정의했습니다. 상대 수비진은 손흥민이 공을 잡지 않고 움직이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 대형을 잃고 무너집니다. 손흥민이 만든 이 미세한 균열을 타 팀원들이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LAFC의 전체적인 공격 루트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손흥민 본인 역시 무리한 1대1 돌파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최고의 무기인 최적의 공간 침투와 공간 창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받은 셈입니다. 결국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 고집을 내려놓고 선수의 고유한 강점을 살려주는 맞춤형 환경을 조성했을 때 베테랑 공격수가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LAFC가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는 향후 대표팀을 이끌 수장들에게도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손흥민이라는 전설적인 공격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도 강렬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